호흡은 우리가 마시는 기체 중에서 어떤 게 있어야 돼? 산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 속에 영양분이 하나 있어요. 영양소 뭐가 있죠? 세 글자. 조직세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있어. 피읍으로 시작해. 세 글자거든. 피읍으로 시작하고요. 디귿으로 끝나요. 포도당이죠. 자, 모든 조직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흡으로 마신 산소가 조직세포까지 들어가야 돼. 그럼 조직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뭘 방출한다고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게 호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호흡을 하는 이유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게 생기는 거야. 자, 포도당을 결국에 분해시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에너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만 생겼으면 좋겠지만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이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 노폐물이 물이고요. 두 번째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너희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호흡을 통해서 어디로 내보내요? 바깥으로 내보내지. 됐니?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은 어디로 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다시 호흡을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요? 물은 배설의 과정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 너희가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어. 우리 몸에서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땀. 잘하셨어요. 땀샘으로 보내요. 그래서 땀으로 나가요. 또? 아는데 말하기 싫은 거지. 무슨 형태로 내보내요?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죠. 그래서 오늘 하는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설은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무엇을? 노폐물을 우리 몸에서 걸러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땀에 대한 건 많이 안 할 거고요. 뭐에 대한 걸 할 거냐면 오줌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자, 오줌에 대한 걸 한다고 했어. 그럼 이 오줌에 대한 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영양소에는 세 가지가 있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어. 말해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 탄수화물. 또 단백질. 또 잘했어. 지방이에요. 너무 잘했어.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를 내는 거야. 아까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말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기본 단위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건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가지는 원소가 뭐이기 때문이냐면 이 세 가지는 탄소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탄소, 공통 원소예요. 그 다음에 수소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원소가 뭐냐면 산소예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이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가 만들어내는 노폐물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 되는 거야. 산소랑 결합해서. 됐지? 근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고기라는 건 알지? 우리가 왜 달걀,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먹을 때 그다음에 두부, 그다음에 콩 이런 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탄소, 수소, 산소도 있지만 얘는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질소. 그럼 다 지금 봤을 때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도 따로 가지고 있다?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뭐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얘는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종류가 하나를 더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암모니아. 그러면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독이야. 우리 몸에 뭐라고? 독이야. 암모니아를 너네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너네 화장실 냄새 알지? 근데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혹시 경험해봤어? 재래식 화장실이 뭐냐면 응가나 쉬를 하면 그 아래 모아놓는 데가 있어. 특히 이런 곳에 가면 냄새 되게 심하지. 물론 거기에는 다른 기체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런 지독한 냄새 중에 일부가 암모니아 기체야. 근데 사람이 그 기체를 많이 마시잖아? 그럼 죽을 수 있어.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주니까? 독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콩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계란 후라이를 먹거나 삶은 달걀을 먹거나 소세지를 먹어도 우리 몸속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근데 우리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 왜 안 죽냐면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를 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독에 해당하는 거를 해독해야 돼. 자,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해보세요.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곳은 어디죠? 위 아니에요. 한 글자는 맞아요. 간이에요. 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간이 그래서 진짜 중요해. 너네 그리고 술 진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무슨 암의 위험이 높죠? 간암의 위험이 높죠. 왜냐면 그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해독하는 게 간의 역할이야. 우리 몸의 해독은 대부분 간이야. 근데 그 간이 해독시켜도 그 주인님이 계속 술을 마시니까 아, 나 이제 더 해독을 못하겠어요.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이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적어볼게요. 자,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산소 기체를 만났어요.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얘도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건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빈칸 이것도 만들고 노폐물 이것도 만들고 노폐물 이것도 만든대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죠? 계속 공부한 건데 왜 이걸 공부를 했지? 잘 봐.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대. 이거 말한 거야. 그런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세포 속에서 아미노산이 산소랑 만나요. 그럼 뭘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얘는 에너지도 만들지만 노폐물도 생겨요. 뒤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노폐물이에요. 근데 노폐물 중에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공통으로 만들지. 그런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요 노폐물을 만든다라고 한 거 방금 배운 거잖아. 뭘 만든다고요?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 암모니아. 그럼 다시 대답해. 왜 암모니아 만들어? 누구 때문이야? 어떤 원소 때문이야? 내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연결돼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는 거야. 다시 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무엇을 내는 영양분이야?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그거 첫 번째 기억해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뭘 발생시킨다고요?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됐니?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공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를 다 가지고 있어.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 있어. 그런데 세 개 중에서 특히나 단백질은 이 세 개 말고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질소를 가지고 있어. 됐니? 그럼 다시 연결할게요. 옆에 창문 좀 닫아주라.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도 가지지만 질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라고 하는 원소 때문에 만들어진 노폐물이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노폐물을 만든다고요?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야.
단백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미노산이에요. 기본 단위인. 자, 아미노산이 산소를 만나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세 종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암모니아는 어떤 원소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질소 때문에.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독이라 그랬지. 됐니? 그럼 암모니아는 독이야. 몸에서 해독해야 돼.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아까 홍이가 말했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간 이렇게 생겼지. 간이라고 하는 장소에 암모니아가 계속 들어가지. 그럼 간은 암모니아를 해독시켜 가지고요. 다른 성분으로 바꿔요. 그 다른 성분이 바로 뭐냐면 요소예요. 어떤 성분으로 바꾼다고요? 요소로 바꿔요. 근데 요소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다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못 써요. 저 요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노폐물이야.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했어. 근데 요소는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지만 얘도 노폐물이야. 우리 몸에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몸 밖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죠. 내가 굳이 노란색으로 사실 일부러 노란색 쓴 거예요. 이 요소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 요소라고 하는 걸 보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디야? 장은 장이야. 무슨 장이야? 신장이에요. 어디라고요? 신장 안 돼요. 신장은 혈액만 있어야 돼요. 신장이에요. 그럼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잘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잘 봐. 자, 사람을 그릴게요. 어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었어요. 양팔 벌려줘야겠다. 팔. 그 다음에 몸통이야. 이 사람의 몸통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신장이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척추 있지. 척추가 이렇게 있어. 뼈가 이렇게. 그러면 등 쪽. 척추 이렇게 있었을 때 등 쪽으로 약간 뒤쪽에 주먹보다 좀 작을 거야. 그게 양쪽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약간 아랫부분 해가지고 횡격막 아래에 있어요. 가로막 아래. 그래서 양쪽에 약간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개가 있어. 근데 얘를 왜 콩팥이라고 부르게? 맞아. 콩처럼 생겨서. 완두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강낭콩, 정확하게 강낭콩이지. 그래서 콩팥이라고 불러줍니다. 콩과 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럼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그릴까?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뭘까요? 간이에요. 됐어요? 그럼 간이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연결되어 있겠지. 양쪽에 신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됐어? 근데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신장으로 원래 저기랑 연결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그린 거야. 간에 직접 연결된 건 아니야. 근데 요소를 보낸다는 의미를 그냥 포함시키려고 저렇게 그린 거야. 자, 콩팥하고 연결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동맥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신동맥. 그러면 이 안으로 노폐물이 포함된 게 막 다 들어갔잖아. 그럼 콩팥의 역할은 오줌을 만드는 거야. 뭘 만드는 거라고요? 오줌을 만들어요. 그럼 오줌을 만들어서 긴 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오줌을 만들어서 지나는 관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관이냐면 오줌관이에요. 됐니? 그럼 그 오줌관이 가서 만나는 방이 하나 있어. 이 방을 뭐라고 할까요? 방광이에요. 그럼 방광에서 연결된 관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요도라고 해요.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봐봐. 나는 다른 것보다 이 단어는 지금 너네가 공부하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있지. 나는 이거는 너네가 정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어. 내가 아플 때,
특히 오줌과 관련된 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질병을 많이 겪거든요.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그러면 이런 거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더 조심하게 돼.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신동맥은 그려놨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이 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신정맥이에요. 여기 뭐라고 한다고? 신정맥이야. 자, 빨간색으로 먼저 대표로 하나만 표시할게요. 원래 간은 넣으면 안 되는데 요거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파랑색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잘 봐. 내가 얘를 건드려서 그러나 봐. 봐봐. 콩팥으로 들어가는 신동맥은 지금 콩팥으로 들어갔지. 그럼 신동맥 속에 있는 피는 깨끗할까? 아니면 노폐물이 많을까? 노폐물이 많아요. 우리 몸에서 요소를 특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직접 연결된 거 아니야. 근데 요소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한 거야. 간에서 만든 요소는 혈관을 타요, 결국에. 근데 그 혈관들 중에서 콩팥과 연결된 게 신동맥이에요. 그럼 신동맥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혈액하고 같이. 그런데 신장에 가가지고 콩팥에 가서 걸러졌어. 걸러지니까 요소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신장에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혈액이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신정맥이에요. 그럼 신정맥에는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신정맥에는 요소가 있으면 안 돼요. 신정맥에는 다 깨끗하게 걸러진 피만 나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에 신정맥에 요소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뭐 걸린 거야? 병 걸린 거야. 어디에 병 걸린 거야? 신장에 병 걸린 거야. 이해됐니?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바로 뭐냐면 방광 속에 모여야 되는 건 뭐가 주로 모여야 돼요? 요소죠. 여기 주로 뭐 있어야 된다고? 요소지.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줌이 무슨 색깔일까요? 네. 그리고 오래 참아도 색깔이 그렇게 변하기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색깔로 그렇게 연결짓는 것도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이곳에 들어가는 건 요소라고 했어. 그럼 이곳에 노폐물 중에 많은 게 뭐여야 돼요? 요소여야 되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줌의 성분은 요소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줌이라고 하는 건 요소도 있지만, 자, 이 안에 요소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도 있지. 그럼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하고 요소도 있지만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 두 가지만 주로 우리는 배우는 거야. 이 과정 안에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자, 질문할게요. 오줌으로 나가는 이 관에는 요소하고 물이 주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에 포도당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당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에 포도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 걸린 거야. 무슨 병? 잘하셨어요. 당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 요라고 하는 게 오줌요예요. 알겠지? 거기다 병 붙인 거야.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있는 병을 뭐라고 한다? 당뇨병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정재 이해됐니? 정말? 그럼 잘 봐. 지금 우리가 한 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 콩팥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그려볼게. 이게 콩팥이야. 자, 여기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신동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가는 혈관이 있어. 그게 뭐죠? 신정맥. 두 개 중에 어느 게 깨끗한 피? 너무 잘했어. 두 개 중에 어느에 요소가 있어야 돼? 신동맥 속에 요소가 있어야 돼. 진짜 잘했어. 근데 관이 하나 더 있어. 무슨 관? 오줌관. 오줌관은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로 연결돼요? 방광에 연결되죠.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요. 지금부터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개념을 이해해도 정말 잘한 건데 왜 어렵다라고 했냐면 신장의 구조를 공부하셔야 돼요. 뭐의 구조를 공부해야 돼? 신장의 구조. 신장은요. 가장 바깥에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을 뭐라고 하냐면 겉질이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겉질. 겉질 부분이 좀 두꺼운 편이야. 그러면 겉질이 있다는 것은 그 안쪽에 속이 있다는 거지.
이 속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속질이라고 해요. 됐니? 신장은 뭐하고 뭐로 되어 있다? 겉질과 속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겉질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나요? 이 겉질에는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사구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봄원, 이거 과학자 이름이에요. 봄원이 발견했기 때문에 봄원 주머니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됐니? 자, 겉질에는 사구체와 봄원 주머니가 있습니다. 속질에는 뭐가 있냐면요. 세뇨관이 있어요. 속질에 뭐가 있다고? 세뇨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질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오줌관하고 연결된 부분에 조그만한 방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방을 뭐라고 하냐면 콩팥 깔때기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건 처음 만들어진 오줌이 잠시 저장되는 거야. 여기서 잠시 저장했다가 바로바로 오줌관으로 해서 방광으로 보내는 거야. 됐어? 그럼 중요한 건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 얘랑 얘가 있고 속질에 세뇨관이 있습니다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자, 세뇨관과 사구체와 봄원 주머니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쟤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네프론. 이제 막 우리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 거야. 앞에 단어까지는 이해하기 괜찮았어.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생소한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저 세 가지를 합해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프론은요. 뭐 더하기 뭐예요? 겉질 더하기 속질이죠. 그치?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겉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어? 사구체와 무슨 주머니? 봄원 주머니. 그 다음에 봄원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세뇨관과지를 바로 이거라고 불러요. 됐어요? 졸리면 허리 펴. 허리 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그럼 잘 봐. 이게 사구체야. 이게 뭐라고? 사구체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했는데요. 이게 바로 어디에 연결됐냐면 신동맥에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맥에 연결되어 있어? 신동맥. 신동맥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뭉쳐 있어. 그리고 옆으로 가서 막 이렇게 얽혀 있어야 돼. 그림이 완성될 거야. 잘 봐. 그 다음에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뭐라고 부를까요? 봄원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봄원 주머니하고 연결된 이 노란색 관 보이죠? 노란색 관은 옆에 있는 이 빨간색 혈관하고 같이 주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겹치게 그릴까? 겹치게 그릴게요.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됐지? 이제 이름 붙여줄게. 여기 빨갛게 뭉쳐진 얘가 뭐냐면 사구체야.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저 동그란 게 뭐냐면 얘가 봄원 주머니야. 여기까지 이해하면 거의 다 끝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뱀 꼬리처럼 생긴 게 저게 바로 이 길다란 노란색이 다 뭐냐면 세뇨관이야. 세뇨관 주변에 이렇게 얽혀있는 저 빨간색 선이 바로 무슨 혈관일까요? 당연히 모세혈관이겠죠. 그럼 모세혈관이 한 바퀴를 뺑 돌고 나가요. 나갈 때 연결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연결된 게 신정맥이에요. 됐어? 이 그림 이해돼야 돼요. 됐니?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어. 그치? 모세혈관이 뭉쳐지면 우리 빨래 혹은 걸레 생각하세요. 걸레를 뭉쳐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됐니? 걸레를 뭉칠수록 내가 걸레를 빨았다고 생각하면 돼. 걸레를 빨아가지고 걸레를 뭉쳤어. 그럼 점점 걸레에서 뭐가 나와? 더러운 물 나오지. 그 원리를 생각하면 돼. 원래는 혈관이야 얘가 다. 펼치면 혈관이 길게 나와. 그런데 그 혈관들을 뭉친 거야. 그럼 혈관이 뭉치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 혈관 속에 들어있던 노폐물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저거를 혈관을 일부러 저렇게 뭉친 덩어리가 사구체라는 거야. 아, 그럼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거구나. 왜 뭉쳐있다는 거야? 벌레를 짜는 것처럼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럼 그러한 효과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뭉쳐주게 되면 여기에 이게 높아져요. 뭐가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에 의해서 짜는 거예요. 그럼 짜게 되니까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노폐물이 나오겠지. 그쵸? 그럼 이 노폐물 속에 바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소 들어있겠죠. 당연히. 근데요, 요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무작위로 짜내는 거기 때문에 요소도 나가고요. 무기염료도 나가고요. 포도당도 나가고요. 아미노산도 나가요. 당연히 뭐도 나가고요. 물도 나가죠. 됐어? 그럼 지금 적혀있는 이것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할게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의 공통점이 있어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공통점이 뭘까?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처음 배운 걸로 생각하면 돼.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오늘 이거 수업할 때 처음 했던 거에 들어있어.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공통점. 처음 했던 거. 에너지를 내지. 다시 머릿속에 다시 기억하세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너지를 내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꽉꽉 혈압에 의해서 혈압차에 의해서 짜냈더니 이 짠 거에 뭐가 있냐면 요소, 무기염료, 포도당, 아미노산, 물이 있는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에너지를 내야 돼. 그런데 그걸 오줌으로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일단 세뇨관으로 흘러가겠지. 그럼 세뇨관의 옆에 지금 무슨 혈관이 막 얽혀 있어? 모세혈관이 얽혀 있지.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무엇을 보내주냐면 다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보내요. 우리 몸에서 다시 흡수한다는 얘기야. 다시 흡수한다고 표현했지. 다시 흡수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재흡수예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보낸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재흡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니? 다 외워야 돼. 그럼 여기서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이렇게 짜내는 활동을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짜내는 활동은 여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준다고? 여과야. 그럼 방금 우리는 여과하고 재흡수를 배운 거예요. 됐니?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로 와요. 뭉쳐가지고 여과를 시켰어. 그런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세뇨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기 있는 이 모세혈관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요소가 남았어요. 그럼 여과가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한 번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요소를 다시 누구한테 버려야 돼? 세뇨관한테 버려야 돼. 그래서 요소를 세뇨관으로 다시 버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비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분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바로 네프론이지.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응용해 보세요. 여과에서 혈액 속에는 단백질도 있어요. 단백질은 여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여기에 여과된 것들인데 여과에 요소, 무기염료, 포도당, 아미노산, 물이 있어. 근데 여기에 단백질 안 썼지. 그럼 왜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될까요? 입자가 커서야. 입자가 얘네들은 제일 작은 형태야. 입자가 제일 작은 형태가 여과가 된 거야. 근데 입자가 큰 단백질은 여과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가 여과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뭐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에서 공부한 거를 좀 기억해서 놓으면 나중에 좀 더 활용하기 좋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모식도로 한번 볼게요. 모식도라고 하는 것은 기호처럼 표현한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 무슨 맥? 신동맥. 한 바퀴 다 돌고 나가는 거 무슨 맥? 신정맥. 신동맥 속에는 뭐가 많아야 돼? 요소가 많아야 되지만 신정맥에는 요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혈관일까요? 이게 다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왜 모세혈관은 이렇게 두껍게 크게 그렸을까요? 그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어. 펼치면 뭐가 넓어져?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넓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거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예요. 보먼 주머니에 연결된 관이 뭐예요?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다음에 연결된 게 콩팥 깔때기예요. 저 실내 주머니 두 번. 가져가 202에서 됐니? 이름 다시 붙여볼게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 사구체. 그 다음에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밑에가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예요. 보먼 주머니에 연결된 게 바로 뭐예요? 세뇨관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쭉 있는 게 콩팥 깔때기예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뭐가 일어나요? 여과가 일어나요. 됐나요? 그럼 여과되는 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 물,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요소, 무기염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막 있어. 근데 단백질은 없어. 그럼 내 세뇨관이 모세혈관으로 보내요. 뭘 보내죠?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보내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재흡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세뇨관한테 보내요. 뭘 보내죠? 요소를 보내지. 그 요소를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비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가라고 하는 곳에서나 가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다라고 할게요. 가, 나, 다 중에서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은? 다시 한번 가, 나, 다 중에서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은? 가죠. 여기 오줌이잖아요. 오줌 속에 요소가 제일 많아야지. 그럼 이 중에 요소의 농도가 제일 낮은 곳은? 나죠. 제일 깨끗한 피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은? 왠지 알지? 오줌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소의 농도가 제일 낮은 곳은? 나. 원래는 없어야 돼요. 알겠지? 근데 뭐 살다 보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마지막 정리. 이걸 뭐라고 부르니? 호흡은 호흡인데 네 글자로 늘리면 무슨 호흡일까요? 무슨 호흡일까요? 잘했어. 무슨 호흡?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은 어떤 기체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버리는 게 무슨 기체야? 노폐물로 생기는 거 이산화탄소야. 됐어? 계속 이해 왔다 갔다 해야 돼. 알겠지? 문제 풀어볼게요. 45쪽.